이번 시간에는 윤경민 보도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전국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로 보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발표한 출구조사 예측조사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184석에서 197석. 이렇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 국민의힘은 85석에서 99석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KBS와 SBS, JTBC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KBS는 이제 민주당이 178에서 196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87에서 105석 그리고 이제 SBS가 민주당이 183에서 197 국민의힘이 85에서 100석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13석 안팎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범야권 의 의석수를 보면 200석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정 동력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상실하게 되고 야당이 이제 주도하는 게 정국이 뒤바뀐다, 요동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 아직까지 6시 투표율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네. 5시 기준으로 64.1로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때부터 투표율이 꽤 높은 편인데 그 네.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은 좀 높았죠. 31.2%인가 이렇게 넘었으니까 그 이제 4년 전에 26.7%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본 투표율은 이제 아직 최종 투표율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하거나 조금 이제 높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이제 성향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내가 누구를 찍을 건지를 마음에 정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을 먼저 갔다. 그래서 이제 분산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 총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또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장을 더 많이 갔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예측조사, 출구조사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선거가 이제 몇 달 동안에 치러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했죠. 그런데 이제 성격을 보면은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거 이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이슈가 이제 많이 부상을 했어요. 초반에는 이제 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사당화라든가 사천이다 공천이 아니다 이런 이제 불만이 내부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네. 있었죠. 특히 뭐 친명 횡재라든가 뭐 비명 횡사라든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 중반으로 다가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여당의 악재가 또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회칼 발언을 했어요. 언론사를 압박한다 이런 이제 해석을 나오는 회칼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그냥 대사로 발령을 했고 그리고 출국 금지 이거를 이제 법무부가 해제한 상태에서 갔단 말이죠. 네. 여론이 악화되니까 물론 돌아왔긴 했지만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끝까지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선거 막판에는 이제 야당의 민주당의 악재가 두 가지가 이제 떠올랐는데 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이 사람이 이제 불법 대출이 있죠.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강남에 30억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빌렸던
돈을 11억을 이제 빌려갖고 갚았단 말이죠. 이제 네. 누가 봐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공격이 있었고 또 김준혁 후보 경기 수원청인데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 이게 또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라든가 여성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예측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김준혁 후보의 그 선거구 경기 수원정도 예측조사를 보니까 김준혁 후보가 당선 예측 이렇게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심에는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습니다만은 너무 장기화가 되고 피로감이 들고 또 이제 아픈 환자들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는 뭐 하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이제 검찰 독재라든가 이런 야당의 비판이 먹혔던 것 같고 특히 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TV나 이런 데 언론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뭐 수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단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고 민심을 아마 파고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여러 사안 외에도 특히 정치인들의 막말 이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 막말 외에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사안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문제인데 이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물가 정책에 비판하는 반발 이런 게 여론이 많이 고조가 됐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로마트를 가갖고 대파 875원 요 발언, 네. 요게 이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걸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크게 이제 민심을 자극했고 분노를 자아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 갈등이라든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표 결과가 네. 향후 국정 운영과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영향 예상하시죠? 그렇죠.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명룡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개항을 여기에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조사에 나왔단 말이죠. 개표 네. 결과가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면은 압승을 이끌었던 어떤 그 장수로서의 이미지가 더 부각이 돼서 당권을 더 장악할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로서도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서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서 200석이 넘는 의석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이제 탄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조사 이런 것도 가능하고 모든 법안 처리 그다음에 예산안 이런 게 야당 범야당이 다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고 지금의 정부 여당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권의 어떤 레임덕이라고 하죠.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계 개편도 이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면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우뚝 서겠지만은 네. 지금 사실상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장수로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인 위상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